네, 어서 오세요. 요새 뭐 대통령 투표도 선거도 있다 그러고 다른 나라 또 그런 게 있나요? 근데 이제 정치와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는 그 순진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더욱이 거기에 덧붙여서 정치하고 투표행위 옆에서 떡고블이나 챙기려고 하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이런 분들한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부인 다니엘 미테랑이 프랑스와 대통령 죽고 나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여보, 왜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라고 내가 물었더니 남편은 세계은행과 신자유주의에게 이미 발목 잡혔어. 정부는 장악했어도 권력을 잡지는 못했구려 라고 대답하시더군요. 금융 세력에게 발목 잡힌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1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사회 변혁의 꿈은 사라져버렸죠. 미국에도 프랑스에도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국회의원들도 자기들이 발의하지도 않고 위에서 내려온 법안에 꼭두각시처럼 표를 던져야 했거든요. 이게 지금 서구 사회의 현실이고요. OECD 국가 전체의 현실이에요. 한국이 빠져나간다고 절대 한국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는 그 법안 같은 거 있잖아요. 다 형식이에요. 어디선가 내려오는 거죠. 그걸 갖다가 국회 도장만 찍으면 돼요. 도장만 찍어서 가져갑니다. 주로 공법 같은 것도 사법 같은 것도 함부로 하고 특히나 공법을 자주 움직이죠. 백신이라든가 코로나 같은 정책 같은 게 죄다 행정명령으로 내려와요. 공법을 갖고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도장을 받지 않아도 정부 내에서 아무렇게나 결정해서 마구마구 휘둘르면 됩니다. 그것이 헌법을 어긴다 하더라도 공법을 마구마구 사용하면 국민들은 그게 진짜 법인 줄 알아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행정 내부의 문제에 관한 문제를 엮는 거지, 그것이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마치 공산사회 법처럼 그렇게 쾅쾅쾅 내리찍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마구마구 휘두르는 이들이 주로 좌파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파가 국민들을 못 살게 굴었는데 지금은 좌파가 못 살게 굴어요. 더욱더 못 살게 굽니다. 렉스 터그웰이라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뉴딜 정책을 입안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뉴딜 정책의 콜럼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딜은 망했다는 말로 되게 유명하죠. 왜 망했을까? 뉴딜은 국민의 세금을 긁어 모아다가 국민의 노동력도 긁어 모아다가 모두 대기업한테 갖다 준 게 바로 뉴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죠. 레닌의 신경제 정책이 바로 그런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국민의 세금과 국민의 노동력을 마구마구 긁어 모으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정부가 되게 효과가 좋았고, 그러니까 루즈벨트도 공화당 출신인 주제에 사회주의자로 불렸고요. 그도 그렇고, 렉스 터그웰도 사회주의자로 불렸고, 정책도 사회주의라 그랬고, 이 사람이 프레드는 마케팅에 환장한 빨갱이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프레드가 누구야? 당시 클레브랜드 상원의원이었고요. 기업가였습니다. 이상이 높은 사회주의여야만이 마케팅의 실전 고수가 된다는 건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좀 벗어나죠. 사회주의자는 철저한 마케터다. 보통 우파보다 훨씬 더 세련된 마케터라 이 말이야.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사회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하라.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이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인가 기요사키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이 말을 대신해서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큰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빅 비즈니스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자기가 독점의 방법을, 그 게임을 클리블랜드에서 평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독점주의자의 고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소매업도 할 거 없고 제조업 필요 없고 기관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장악할 필요도 없다. 유통도 할 필요 없다. 사회가 전체가 당신을 위하게 일하도록 하라. 즉 정치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한 거죠. 이게 일반화돼 버린 게 바로 신자유주의죠. 정치인은 더 이상 아무런 권력을 필요할 수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심하죠. 1906년에 이 책을 썼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회는 독점주의자들의 안식처다. 국민복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아니다. 이들은 대기업의 이사이며 변호인이며 중개인이다. 그래서 상원의원을 했잖아요. 상원의원까지 살아보니까 정경분리라고 하는 것은 헛소리고 경제를 따르다 보니까 정치인이 되었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경제인이 되었고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정치와 경제의 협력이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많은 자유주의보다 사회주의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공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으니까. 이 사회당 정권 하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록펠러도 인용을 하죠. 왜? 록펠러의 크리블랜드에 자기 본점이 있었잖아요. 석유. 이 사람은 록펠러 상원의원, 록펠러랜다. 크리블랜드 상원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록펠러를 잘 알고 있죠. 정치와 경제는 함께 움직이며 분리 불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손에 흙을 묻히지 않았다. 특허가 단단하다면 제조업도 했지만 그건 예외다. 록펠러는 세계가 자신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었다. 독점을 통해서 그리했다. 카네기, 모건, 밴더필드, 굴드, 아스터, 힐, 해리먼 모두 그렇게 했다. 물론 이들은 록펠러보다 야망이 적어서 한 나라에 치중했을 뿐이다. 록펠러는 세계를 상대로 세계가 자기를 위하여 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약회사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세계가 지금 자기를 상대로 일하도록 만들잖아요. 지금 그죠? 이 록펠러를 지금 100년이 지나서 록펠러를 제약회사로 바꿔버리면 돼요. 제약회사는 세계의 각국 정부를 자기를 위하여 일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망합니다. 터구웰이 뉴딜 정책 보고 망했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망하죠. 프레지던트 호프 되게 중요한 책입니다. 볼륨은 많지만 영어 공부를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모두가 대기업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양당 체제는 일당 체제다. 상원이든 하원이든 가릴 것이 없어. 일당 체제다 이 말이야. 일당 체제. 대기업이 그들의 위 머리 끝에 와 있다. 캐롤 퀴글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그래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87%가 반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는 거에 관하여 미국인 90%가 반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세계대전 참전했죠? 국회의원들이 다 표를 던졌죠? 그럼 2차 세계대전은? 한번 1차 세계대전에서 꿀맛을 가득히 봤단 말이야,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시켜 줌으로써 자기를 후원하는 기업들한테 돈을 무지막지하게 받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또 참전을 하는데 도장을 찍어요. 국민들은 90%가 반대하는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딱 한 명 있었어요. 미국 하원에서. 자네트 랭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게 의회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체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의회고요. 물론 대기업이죠. 그리고 그 대기업보다도 또 초국적 기업이 시키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게 각국 정부이고 의원들이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궁작궁작 잘 맞는지 몰라요. 코로나와 백신 문제에 있어서 OECD 정부가 각각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놈들 단 한 놈도 반대하는 놈이 없어요.
백신으로 좀 1000명 이상이 죽었는데도 한 명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고 뭐고 계속 밀어붙이죠. 이게 WHO 정책이고 다보스 포럼 정책이고 제약회사 정책이잖아요. 정치는 이미 죽었고 민주주의도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치인들한테 바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시민들이. 뭘 어떻게 움직이면 좋아. 우리가 정치인들한테서 조사할 부분이 있습니다. 각 정책과 법안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를 조사해내는 것이 이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와 정부가 이렇게 공법을 휘두르며 행정명령을 휘두르며 국민을 코너에 몰고 가고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제대로 홍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